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정말 오랜만에 좀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좀 예상치를 좀 상회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 영국 쪽에서 다소 좀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점에서 또 한 번씩 이슈성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혹은 뭐 낙폭과대 종목들 지금 되게 다양한 컨셉으로 좀 이제 전략을 좀 짜고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제가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들을 좀 대비해서 주목할 종목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 리뷰부터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좀 하면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이런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좀 낙폭 과대 관점으로 한 번씩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하거나 하는 구간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최근에 편입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한 5% 정도 지금 현재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락이 충분히 좀 진행된 자리에서 편입을 좀 했기 때문에 역시나 좀 하방에 대한 이런 좀 그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점에서 좀 이제 충분히 좀 호재성 재료 혹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도 한 번씩 강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그때 편입할 이유를 그때 말씀을 해드린 게 역시나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었었죠. 지금 이번에 CPI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 수치는 나왔었기 때문에 뭐 아직 긴축 기조가 완전히 뭐 돌아설 거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아무 종목들이나 뭐 이런 좀 단기적인 관점에는 상관없지만 조금 좀 긴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는 결국엔 좀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탄탄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충분히 3분기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하단에서 한 번씩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재 차트상 흐름도 매우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전화상으로 편입했던 종목인데 레몽레인이라는 종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병이라는 이제 컨텐츠로 한번 흥행을 좀 기록을 했었던 그런 컨텐츠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상 보시면 이 종목은 몇 달 동안 이렇게 쭉 횡보를 좀 하면서 좀 박스권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이 박스권이 충분히 조금 돌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에 이제 이벤트가 좀 있고 지금 차기 콘텐츠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기 기대작이 어떤 작품이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중순쯤에 이제 그 방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막 좀 티저 영상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송중기 씨가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좀 벌써 관심이 많이 좀 가고 있고 실제로 이 드라마를 그 방영하는 그런 그 채널에서도 이 드라마를 이제 금토일 드라마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좀 기대가 많이 있다. 금토일은 정말 되게 중요한 이런 그 채널 그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좀 부여했다는 거는 되게 좀 기대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좀 그 차기 작품에 대한 기대치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두 종목 리뷰 한번 도와드렸으니까 말씀드릴 종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사우디 관련된 이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나름 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점 편입을 해볼 건데, 자, 지금 현재가 한번 봐볼게요. 자, 현재가는 지금 9,080원이고요. 종목명은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안정적인 한번 눌림을 좀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돌아서는 이런 자리에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뭐 가격도 한번 조정도 받았었고 매물 부담을 조금 한번 소화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이제 이런 사우디 쪽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각된다고 하면 또 히림도 한 번씩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급등세에도 한 번씩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쪽 관련된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자료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업체 이제 사업부부터 일단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이 업체는 이제 보시면 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뭐 디자인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하는 업체가 이런 설계, 뭐 주택도 설계도 하고, 뭐 건물도 빌딩이나 이런 것들도 설계를 좀 하는 절반적 설계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또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또 건설 사업들을 관리하는 이런 매니지먼트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감리를 좀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이제 사우디 쪽,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좀 수주도 이제 용역을 좀 받은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또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 다음은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11월 달에 뭐 네옴시티라는 지금 이런 좀 큰 테마들을 돌기도 하지만 11월 달에 이제 빈살만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11월 그때 11월 아직 확정이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11월 전후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에 사우디 그 빈살만이 이제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정상회담들을 진행을 할 때 주요 안건 자체가 원전이라든지 이 네옴시티, 이게 주요 안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소식들, 그리고 빈살만 실제로 방한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오기 때문에 현재부터 우리가 다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리기 전에 한번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뭐 이미 최근에도 많이 얘기가 됐었고, 실제로 뭐 히림이나 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한 번씩 움직이는 이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좀 준비한 거는 보시면 이번에 이 네옴시티 관련된 그 흐름들이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네옴시티 계획들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인프라를 먼저 짓는 겁니다. 뭐 항만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지금 먼저 짓는 게 우선 되고 있는데, 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025년 완공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수주들이 하나씩 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많이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좀 조 단위의 규모의 좀 수주를 좀 따냈던 게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현대건설 이제 컨소시엄이 이런 조 단위의 좀 규모도 따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들 그리고 뭐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들이 또 왔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도 우리가 꾸준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기술적인 좀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을 한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최근에 시장 여파로 한 번씩 좀 조정도, 가격적인 조정도 충분히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빈살만의 방안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좀 더 커지게 되면 한 번씩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크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그 사우디하고 미국과의 이제 관계가 좀 이전처럼 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이전과 네네.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동맹 국가인데, 근데 요즘에 이제 사우디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네. 그런 좀 이 정치적인 부분들에 좀 관계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우디하고 사실 최근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국이랑 갑자기 이제 그 오펙에서 이제 감산을 하는 것 때문에 좀 급격히 사이가 좀 나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사우디 쪽에다가 무기 판매를 중지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조금 불안한 흐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이제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이 뭐 직접적으로 뭐 제재를 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 쪽에 어떤 서비스를 공급한다로 이게 건설 쪽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미국에 주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쪽을 우리가 뭐 미국이 많이 견제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나가는 반도체나 이런 걸 규제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미국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설 쪽은 사실 그렇게 미국 쪽에서 큰 먹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한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9,7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